안녕하세요. TV 개넥시입니다. TV 개넥시의 역사 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4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인물은 최재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이 최재공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 최재공이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재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재공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라 그러죠. 영정조 시대에 활약을 했던 관료 재상입니다. 자, 영정조가 훌륭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최재공 같은 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재공의 졸기를 통해서 이 최재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공 졸기는 정조 23년 1월 18일 판중추 부사 최재공의 졸기라는 기사입니다. 자, 시작은 상이 친히 제문을 지어 사죄하고 문숙이란 시호를 내렸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영종 개해년에 급제하여 특별히 발탁되어 내 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해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료 생활과 관련해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고 이제 졸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24년 11월 26일 최재공에게 2개의 어점을 치고 소시에 응하길 명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한림의 권지를 들여오라고 명하여 특별히 최재공에게 2개의 어점을 치고 소시에 응하라고 명하였다. 최재공은 권점이 없었는데 바야흐로 기주관으로 입시했으므로 그의 재능을 아까워해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림이라 하면은 예문관 정칠품 봉교에서부터 정구품 검열까지를 이루는 별칭을 말하고 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춘추관에 소속된 관직으로서 이제 역사 편찬 기록 그 다음에 사정 등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그러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원래 최재공은 기주관에 임명될 자격이 안 되었는데 이 영조가 특별히 그의 재능을 아껴서 기주관에 임명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기사를 살펴보면 정신이 3대 여간을 가지고 공격하여 온 나라가 일제히 그를 성토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홍구경이 실각을 하였을 때 홍구경과 친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사도세자의 신원 등을 비호했다는 이유 저 가지 이유로 공격과 비난을 당한 최재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은 정조 12년 2월 15일 정조 원년의 사건과 관련하여 최재공의 무혐의를 정교하다. 자, 이러한 기사인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말하는 자들이 우상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바로 3가지 일인데 첫째는 국초이고 둘째는 흉언이고 셋째는 가인의 설이다. 국초라 함은 정조 1년 3월에 사도세자의 일로 영조를 무욕한 사건으로 열린 국문에서 황간 김수연이 최재공도 공모자라고 함을 말한다. 흉언은 최재공이 정조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감히 말할 수 없고 차마 들을 수 없다는 말로 표현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풍문으로 떠돌아다닌 말뿐이었다.
가인의 설은 채제공이 홍낙빈과 불계를 꾀하기 위해 내통했다고 낙빈의 가인이 말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채제공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정조는 이것을 다 부정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속 기사를 살펴보면 그럼에도 상이 즉위한지, 자, 그럼에도는 앞에 가든 비난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상이 즉위한지 정조가 즉위한지 이미 오래인지라 탕평의 정사에 힘써 무신년에는 어필로 친히 그에게 정승을 제수하고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제공이 중용된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탕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영정조 시대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이 탕평책입니다. 이 채제공은 붕당으로 말하면 남인 계열이었습니다. 소론과 노론이 일색이었던 이 정치판에서 이 남인 계열의 채제공은 탕평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더군다나 능력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 탕평 정치에 적합한 인물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기사를 살펴보면 또 독상도 수년을 지냈으니 대체로 1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언급한 정승으로 임명된 게 정조 12년에 우의정으로 제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2년이 있다가 좌의정으로 제수가 되고 이 좌의정으로 3년간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승으로 이렇게 5년이나 국정을 운영한 사례는 드물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정조 17년 1월 12일 채제공, 이경무, 김지묵, 이재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판중추 부사 채제공을 수원부 유수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조, 수원 이렇게 하시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원 화성인데 이 채제공은 이 수원 화성 축조에 관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조가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정조 17년 5월 25일 채제공은 의정부 영의정에 김종수를 좌의정에 제배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영의정 채제공에게 화성부에서의 임무 수행을 치하하고 곧 올라올 것을 하유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은 바로 선침을 받들어 모신 지방이며 부로 승격된 초기이기에 원로를 얻어 그의 성망을 빌어 그곳을 격상시키려는 생각에서 부득불 번거롭게 경을 한번 내보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경이 올린 축성 방략을 보니 늙은 재상의 정신을 쓴 것이 더욱 마음에 감동되었다. 경에게 영의정을 제수하고 이에 사관을 보내어 속히 돌아오기를 권면하노니 경은 모름지기 당일로 길을 나서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성 축조에 공이 있어서 영의정으로 제수하면서 서울로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정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정조 17년 5월 30일 영의정 채제공과 좌의정 김종수가 서로 책하다라는 기사가 있고 정조 17년 6월 4일 영의정 채제공과 좌의정 김종수를 파직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정승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파직되었다가를 좀 몇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사술이 널리 퍼짐에 미쳐서는 상이 사교도들의 마음을 고쳐 귀화시킬 책임을 일체 그에게 위임했으나 사교에 연연하여 흐리멍텅한 태도로 은근히 사당을 비유하다가 끝내 하늘에 넘치는 큰 변이 있게 만들었으니 춘추의 의리로 논한다면 먼저 치지하는 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교라 함은 천주교를 뜻하는 건데 정조시대 때는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별로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천주교를 이제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교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조가 즉위하면서부터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이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미 죽은 최재공 또한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은 순조 23년 4월 7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추탈제인 최재공의 관작을 회복해 주라고 명하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관련돼서 이미 그 관직이 삭탈됐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떠한 제목으로 사탈이 되었냐? 순조 1년 9월 24일 3사에서 사학제인에 대해 아래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사에서 아랜 정계 가운데의 최재공에 관한 일은 마음과 뼈가 함께 떨린다 라는 아래 하물며 이인 홍락임이 이미 정법되었는데 최재공은 전과 다름없이 무사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 진신들이 항의하여 사학을 배척하는 자가 있으면 온갖 계책으로 무함하였고 장보들이 발문하여 죄를 성토한 자가 있으면 갖은 방법으로 해쳤으며 이가환, 이승훈의 의모가 탈로 날 때는 진심으로 엄폐해 주었고 정약종, 권철신의 비계가 혹시 드러나면 애써서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이 최재공이 뭐 천주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최재공이 천주교인들에 대해 비유, 관대하게 대한 그 태도 때문에 죄인으로 벌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최재공은 남인 계열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를 믿은 주된 세력은 바로 이 남인 계열의 인물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따라서 최재공이 이 천주교에 대한 태도가 좀 관대하고 비호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록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후 실록 내용은 그 정조가 이 최재공의 죽음을 듣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살펴보면은 젊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여 이때부터 영곡계 인정받아 금전과 곡식을 총괄하고 세법을 관장하였으며 어설을 윤색하고 내의원에 있으면서 선왕의 옥체에 정성을 다하였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참소가 여기저기 빗발쳤으나 뛰어난 재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는데 더구나 50여 년 동안 조정에 벼슬 하면서 굳게 간직한 지절은 더욱 탐복되는 바인데 이제는 다 그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주된 세력은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류 세력이었던 남인 세력의 최재공이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각 이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한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공은 그것을 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42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